재작년에 건강검진했을 때는 간 수치가 살짝 높은 편이었는데 이번에 갔더니 지방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술도 안 먹는데 억울했습니다. 의사가 이 지방간을 그냥 냅두면 간경화, 간암까지 생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암이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덜컥 겁이 났어요. 인터넷에 찾아보니 간에 좋은 영양제가 많긴 하던데 먼저 음식으로 조절해 보려고 합니다. 지방간에 좋은 음식은 어떤 게 있나요? 좋은 음식을 먹으면 이 지방간도 없어질 수 있나요? 네, 사실 지방간이라고 하면 대부분 술을 많이 먹어서 생기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심평원 통계에 따르면 지방간의 95%가 비알코올성이고 그 숫자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증상이 없어 치료할 필요성을 크게 못 느끼는데요. 사연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방간을 그냥 방치하면 간염, 간경화, 심하면 간암까지 진행될 수 있어 반드시 관리를 해야 합니다. 문제는 지방간에 쓰이는 치료약이 아직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생활습관, 식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에 좋은 음식, 실제 논문으로 검증된 음식 3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지방간에 좋은 음식 첫 번째는 녹차입니다. 녹차는 다이어트 할 때 보조로 많이 복용하는데요. 지방간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란의 한 의과대학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겠습니다. 비알코올성 지방 간질환을 앓고 있는 71명을 대상으로 녹차 추출물을 하루에 500mg, 총 12주 동안 먹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녹차 추출물을 먹은 그룹에서만 간 수치가 감소하였습니다. 대체 이 녹차가 어떻게 간 수치를 낮출 수 있었을까요? 바로 녹차에 들어있는 카테킨이란 성분 때문인데요. 이 카테킨은 간에서 지방 생성을 억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방 분해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지방을 없애기도 하고 덜 만들기도 한다는 거죠. 이 카테킨은 종류가 다양한데 이 중에서도 EGCG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비타민 E보다 25배, 비타민 C보다는 100배 정도의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대체 얼마나 먹어야 이 연구에서처럼 간 수치가 떨어질 수 있을까요? 대부분 연구들이 최소 12주 동안 매일 녹차 추출물 300에서 600mg을 먹었을 때 가장 유익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녹차를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사실 여기서 문제가 좀 발생하는데요. 녹차 수확 시기, 녹차를 우리는 온도, 시간에 따라 카테킨 함량이 달라져서 명확하게 알 수가 없다고 하네요. 그래도 찾아보니 연구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녹차 한 잔에 카테킨은 50mg에서 100mg, 평균 75mg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카테킨 500mg을 먹으려면 하루에 최소 6잔 이상을 마셔야 한다는 얘긴데, 쉽진 않네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카테킨이 우리 몸에서 빠르게 제거된다는 점입니다. 즉 경구 생체 이용률이 낮아 하루에 최소 5컵에서 10컵 이상 자주 마셔야 우리가 원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냥 평소처럼 녹차를 먹으면 아무 소용 없는 걸까요? 당연히 안 먹는 것보다는 도움이 되겠죠. 그럼 조금이라도 이 카테킨을 더 많이 흡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방법을 2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티백 녹차보다는 녹차 가루로 타 드세요. 우리가 보통 간편하게 티백 녹차로 많이 마시는데요. 일반 잎이나 가루로 된 녹차에 카테킨 성분이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 레몬하고 같이 드세요. 레몬뿐만 아니라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과 먹으면 좋은데요. 비타민C가 카테킨의 흡수율을 3배까지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녹차를 많이 먹으면 오히려 간독성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아니, 지방간에 좋다고 해서 녹차를 먹는 건데 오히려 간독성이 생긴다고? 81세 이탈리아 여성이 녹차 추출물을 하루에 한 정씩 한 달 동안 복용했더니 급성 간염으로 진단받고 간 수치도 정상의 50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부터 이 수치를 법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모든 건강기능식품은 EGCG 함량이 하루에 300mg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영양제로 드실 거라면 국내 제품은 안전하지만 해외 제품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녹차에는 카페인도 들어있는데요. 녹차 카페인은 커피 카페인보다 몸속에 체류하는 시간이 4배 이상 길다고 합니다. 따라서 불면증이 심하신 분들은 자제해야 하는데요. 카페인 때문에 녹차가 우려되시는 분은 다음 이걸 드셔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방간에 좋은 음식 2번째는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에 함유된 설포라판과 인돌 성분이 지방 간에 좋은데요. 미국 일리노이 대학에서 진행한 동물 실험에 따르면 브로콜리가 간에 지방이 쌓이는 걸 방지하고 비알코올성 지방 간질환의 발생을 방지한다고 합니다. 쥐에게 똑같이 지방과 당분 함량이 높은 먹이를 주었는데 브로콜리를 먹지 않은 쥐들은 비만해지고 간에 지방이 낀 반면 브로콜리를 섭취한 쥐들은 간의 지방 흡수량이 줄고 지방 배출량이 늘었습니다. 또한 브로콜리의 인돌이란 성분도 비알코올성 지방 간질환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인돌은 브로콜리뿐 아니라 양배추와 같은 십자화가 채소에 풍부합니다. 2020년 미국과 중국 연합 연구팀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혈중 인돌 수치와 간의 지방을 비교해보니 인돌 수치가 낮은 사람들한테서 간의 지방 축적이 많았다고 합니다. 또한 동물 실험에서는 인돌을 투여했더니 간의 지방 축적량이 줄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먹어야 지방간에 도움이 되는 설포라판, 인돌 성분을 많이 흡수할 수 있을까요? 그 전에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은 브로콜리를 보통 어떻게 드시나요? 데쳐서 많이 드시죠? 일리노이 대학교 연구팀에서 브로콜리 조리 방법 3가지를 비교했는데요. 첫 번째, 끓였을 때, 두 번째, 전자레인지에 돌렸을 때, 세 번째, 쪘을 때. 그런데 이 중에서 제일 안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끓이는 방법이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우리는 그동안 대부분 끓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브로콜리를 끓이게 되면 물로 설포라판 성분이 빨리 빠져나간다고 해요. 반면 전자레인지와 쪘을 때는 생야채에 비해 설포라판 수치가 올라갔다고 합니다. 최종적으로 이 연구에서 추천하는 방식은 1분에서 3분 정도 찌는 방법이었습니다. 또한 초고추장이 아닌 겨자나 고추냉이에 찍어 드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 고추냉이의 매운맛인 시니그린이 설포라판을 더욱 활성화시켜준다고 합니다. 추가로 브로콜리를 제대로 세척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면 브로콜리를 거꾸로 물에 넣어주세요. 약 20분 동안 물에 거꾸로 담가 놓으면 꽃봉오리들이 열리면서 그 안에 먼지나 벌레 같은 이물질이 빠져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시 깨끗한 물로 3-4번 정도 흔들어 씻어주세요. 그런데 브로콜리를 먹을 때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첫 번째, 비타민 K가 풍부하여 와파린과 같은 항응고제를 먹는 경우에는 약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스를 유발하는 고포도매 식품 중 하나로 만일 브로콜리를 먹고 배가 부글부글 하다면 섭취를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오이트로젠 함량이 높아 심하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만일 갑상선 호르몬 약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 약과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어 매일 자주 드시는 건 주의해야 합니다. 지방간에 좋은 음식 3번째는 냉이입니다. 식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는 의학 저널에 따르면 냉이 추출물이 간세포에서 지질대사 관련 유전자를 억제해 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아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만인 쥐에게 냉이 추출물을 먹였더니 간에 쌓인 지방이 줄었다고 합니다. 이 또한 동의보감에서 알 수 있었는데요. 간의 열을 풀고 간의 기가 잘 통하게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냉이에 들어있는 시토스테롤과 아세틸콜린 성분이 혈중 콜레스테롤과 중성 지방 수치를 낮춰주고 비타민도 풍부하여 피로 회복에도 좋습니다. 냉이는 봄나물이긴 한데 요즘은 사실 사시사철 언제든지 먹을 수 있죠. 국에 넣어 끓여 먹거나 무침으로 해 드시면 맛도 좋고 지방간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냉이를 먹을 때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냉이에는 칼륨이 풍부하여 혈압을 낮추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혈압약을 먹고 있는 경우에는 저혈압을 주의해야 하고 신장 기능이 안 좋은 경우 칼륨 배출이 잘 안 돼 심하면 심장마비가 올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지방간에 좋은 음식 3가지를 알아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짧게 요약하겠습니다. 지방간에 좋은 음식 첫 번째, 녹차는 티백보다 일반 잎이나 가루 녹차로 드세요. 단, 카페인에 민감하거나 불면증이 있는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브로콜리는 데쳐 먹기보다는 1분에서 3분 정도 쪄서 고추냉이에 찍어 드세요. 단, 와파린을 복용 중이거나 갑상선 질환이 있는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냉이는 국에 넣어 먹거나 무침으로 드세요. 단, 혈압약을 먹고 있거나 신장 기능이 좋지 않은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분들과 공유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정 댓글을 보시면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되는 다른 영상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유익한 정보를 더 빨리 받아보실 수 있어요.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